우리 브릴리에님. 네. 네, 브릴리에. 이게 브릴러 아니고 네, 그쵸. 프랑스어.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빛을 발하다, 네. 반짝이다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피부 미용 장비도 많고 거의 이제 방문 판매 느낌이 납니다만 그러니까요, 한 개씩 막 꺼내면서 이제 영양제 이거 나오고. 파는 거 아니고 네.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네. 브릴리에님을 어렵게 네. 섭외를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방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텔레그램 방은 거의 이제 피부 미용 뭐 기기라든지 뷰티 네, 헬스케어 쪽으로만 그쵸. 특화해서 뭐 정보 보내주시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네. 근데 제 주 관심사가 이제 다 그쪽이다 보니까 음. 그 위주로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네. 이 시장 규모는 어때요? 시장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예. 보통 한 세 분류 정도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킨케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은 이제 연간 성장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장은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성장률은 5% 맞아요. 정도. 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한 330조 정도, 그다음에 30년 기준으로는 450조 정도 되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 미용 장비가 보통 네. 글로벌로 연간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 규모는 뭐 2021년 기준으로 한 20에서 25조, 27년 기준으로 38조에서 50조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홈뷰티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홈뷰티. 네, 홈뷰티 디바이스 지금 앞에 보는 이런 장비들이 다, 네, 이 앞에 있는 거죠. 네, 홈뷰티 디바이스 장비. 사실 네네, 이런 것들. 피부과 섭외에서 피부과 장비 막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엄청 크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홈뷰티 디바이스 장비가 연간으로 보면은 한 30에서 35%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성장세는 더 네. 크다. 대신에 시장 규모 자체는 가장 작아요. 23년 기준으로는 5.5조, 30년 기준으로는 45조니까 세 시장 중에서는 가장 좀 규모가 제일 작죠. 성장률은 높지만. 그또 뭐 주식 시장에서 좋아하는 건 시장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또 성장률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시장의 특성에 맞게 좀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세 분류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하는 스킨케어, 네, 장비, 네, 그렇죠. 그리고 홈뷰티. 홈뷰티,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피부에 어떤 관심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GDP,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하게 소득 수준이 있어야 올라가는, 되니까. 예. 지역별로는 좀 어때요? 이제 피부 미용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사람들이 GDP도 높고 잘 그렇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가장 커요. 북미 쪽이 45% 정도. 전 세계 이 뷰티 시장의 45%? 피부 미용 장비 쪽. 장비 쪽. 네, 화장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화장품도 비슷하고 예. 홈뷰티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 35%로 압도적인 1위거든요. 화장품도 북미가 제일 크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쪽이 이제 뭐 GDP도 크고 미국 쪽이 이제 GDP 넘버 원이니까. 인구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GDP가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쪽이 이제 GDP가 올라오면서 조금 성장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쪽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 시장의 성장률 자체는 아시아나 뭐 이런 쪽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쓰느냐? 음, 사실 인간은 노화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어떤 피부 노화에 대한 개념도 좀 배워봐야죠. 이게 이제 저희 인체 단백질 중에 한 30%가 콜라겐이거든요. 인체에 있는 단백질 중에 30%가 네. 콜라겐이요. 콜라겐이거든요. 돼지족발에 있는. 맞아요. 그 껍데기 뭐 죄송합니다. 좋다는 제가 거. 수준이 좀 아니요. 피부 미용 얘기하는데 돼지족발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그 돼지족발의 그 표피 진피가 콜라겐 덩어리인데 그 진피의 90%가 콜라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족발의 진피를 먹으면은 진피가 90% 콜라겐이고 콜라겐을 먹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먹는다고 해서 이게 흡수가 돼서 실제 피부에 콜라겐이 재생되는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진피의 90%가 콜라겐이고 이 체내 콜라겐이 25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감소해요. 오잉? 네, 1%씩. 25세 넘어가면 네, 콜라겐이 매년 1%씩 줄어든다. 네. 그러면서 이게 탱탱한 게 빠지고 그냥 그렇죠. 쪼그라지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뭐 25세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사람마다 뭐 나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네. 25세를 기준으로 매년 1%씩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갑자기 급감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여성 호르몬. 네네네.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한 40대, 50대쯤 되면은 급감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되면은 거의 5년 이내에 콜라겐이 30%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더 빠르게. 네, 에스트로겐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탄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제 그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호르몬이 변하면서 더 이런 노화의 가속도를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하루 이틀 사이 훅 빠지는 게 아니니까 서서히 변하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피부는. 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 확실히 얼굴의 탄력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 핵심이 콜라겐이고. 콜라겐이죠. 이게 이제 뭐 아침에도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가 이렇게 옆으로 자다 하면 이렇게 아, 눌리잖아요. 베개 눌린 자국. 네. 그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네. 10대, 20대 때는 뭔지 알겠다. 아시겠죠? 뭔지 알겠다.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냥 바로 회복되는데. 바로 회복되는데 네. 이제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이제 눌린 자국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베개 눌린 자국이 한나절 가고 막. 뭐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잠깐 엎드려 자도 눌린 자국 계속 이게 다 콜라겐이 이제 그게 감소해서 콜라겐 일어나는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콜라겐만 제대로 뭔가 채워줘도 피부 미용에는 확실히 뭔가 탄력 자체가 그게 제일 달라지는구나. 안티에이징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야. 네. 요게 또 이제 기업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 쪽으로도 네네네네. 봐야 될까요? 뭐 의료, 피부 미용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료 분야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을 재형성해서 좋게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의료, 피부 미용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유전자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 유전자라기보다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노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 10대, 20대, 30대, 뭐 5, 6, 70대도 좀 예뻐 보이고 싶다. 나는 늙기 싫다라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전자 레벨에 새겨질 정도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건 본능적이다. 네. 네. 남자분들도 신경 안 쓰지만은 늙기 싫다. 아저씨 소리 듣기 싫다. 할아버지 소리 듣기 싫다.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뭐 과거 인물 중에도 진시황 같은 경우도 늙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불로초 같은 거를 찾고 그다음에 뭐 극단적인 경우는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이제 엘리자베스 바토리 같은 경우는 자기의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젊은 처자들을 잡아서 막 죽여서 피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이러면 내 피부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그런 사람들의 욕구, 본능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은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뭐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만족도 있고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이가 먹는 게 싫다. 이게 뭐 나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이 주가 차트는 왜 준비해 주셨나요? 요게 이제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예. 이제 계속 올라서 결국에 얘네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얘네 그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배 찌르는 미고비. 다이어트. 머스크하고 칸카디안하고 해서 이제 살 빠진다냐? 살 빠진 거. 예. 근데 이거는 피부는 아니잖아요. 피부는 아닌데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을 빼면은 서서히 빠지잖아요. 근데 위고비를 사용하면은 살이 정말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10kg, 20kg씩 빠져버려요. 갑자기 살 빠지면 또 얼굴 쪼글쪼글해지죠? 그쵸. 다이어트 노안이 와버려요. 다이어트 노안?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인모드 콩쿨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모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죠? 네네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노안이 왜 생기냐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살이 찌면은 피부가 거기에 비해서 서서히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살이 확 빠져버리면 공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쵸. 늘어난 피부는 그냥 쭈글쭈글쭈글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은 결국에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서 탄력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사실 위고비는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쵸.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뭐 맞아요. 주가도 그냥 막 우주로 날아가고 있고. 네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위고비가 뭐냐면은 GLP-1이라고 GLP-1. 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호르몬. 네,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떨 때 나오냐면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나오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아, 배불러. 배불러. 한번 그만 먹어 하면서 나오는 식욕 호르몬. 좋아. 네. 많이 먹고 나면 이제 TV에서 뭐 맛집 이런 거 봐도 별로 안 땡기잖아요. 야, 배불러. 아우, 나 배불러. 네, 포만감 생기고. 네. 딱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 호르몬을 이제 넣으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는 저기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인슐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썼는데 써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더라라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공복인데도 막 밥 생각 안 나고. 그렇죠. 뭐 태생적으로 이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마르잖아요. 소식좌들. 네. 그거 이제 뭐 대식자를 소식자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 버리는. 아, 그게 이제 위고비가 이제 요거는 상품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올드머니 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드머니 룩은 이거 그러니까 상표도 안 써 있고. 맞아요. 약간 뭐 입는 사람들은 좀 소탈해 보이게 입는데 사실은 몇백만 원짜리 옷. 맞아요. 뭐 일반인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네, 일반인이 봐도 뭐 예를 들어서 톰 브라운 이런 것들은 이제 마크가 있으니까 바로 알잖아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바로 알잖아요. 네, 아디다스. 근데 저거는 메이커도 없고 뭔가 상표도 안 보이는데 알고 보면 뭐 몇백만 원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진짜 찐 부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티는 내지 않지만은 뭔가 고풍스러워 있어 보이는 거를 자기의 경제력을 은은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나만 만족하면 돼. 네, 그렇죠. 너무 티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피부 미용 시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이게 이제 연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올드머니 룩에서 옷도 옷이지만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피부하고 머릿결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거 엄청 중요시 하거든요. 막 5, 60 됐는데 3, 40대 피부와 그렇죠. 찰랑찰랑 머릿결. 네. 이게 또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옷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서 입으면은 금방 티를 낼 수 있는데 피부하고 머릿결은 그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관리해야 하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피부가 좋아지고 머릿결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 좋고 머리 좋으면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치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을 파악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0대 돼서 고기 씹을 수 있나 없나. 그렇죠. 관리를 잘 돼 있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는 뭐 피부나 머릿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릿결도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되고 소득 수준 올라가고 하면서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찐 부자들이 이제 그런 올드머니 룩을 고수하니까 이제 20, 30대 MZ 세대들도 그거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다.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뭐 호캉스나 뭐 화려한 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보면은 뭐 20대 유명한 사람들이 뭐 보톡스 맞고 화장품 뭐 쓰고 피부 뭐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관리.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은은하게 멋있는 이제 성인, 중년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드머니 룩의 끝판은 피부와 머릿결. 네. 혹시 이게 정책적으로는 좀 어때요? 정책적으로는 현 정부가 이제 묘하게 피부 미용 쪽을 좀 드라이브를 거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한의사분들 있잖아요. 한의사분들도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서 어떤 특정 몇 가지 장비들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해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인데 시술 후기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강남민 플랫폼 있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강남 언니, 강남 이런 거. 강남 언니 들어가면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거에 보면은 시술 후기도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가격 비교하고 시술 후기 보고. 그걸 이제 기존에서는 이거 의료 광고 아니냐, 후기를 가장한 광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광고 아닙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데 진실된 후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지원을 받고 후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뭐 블로그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광고라고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의료 광고를 보지 않고 허용을 한 거예요. 결론은 병원들끼리 시술 후기 많이 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도 이쪽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앞에 한의사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강남원이 플랫폼에 대해서 네. 시술 후기도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큐를 늘리는 거잖아요. 한의사분들에서 뭐 타과 전문의분들이 피부 미용 장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큐를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술 후기도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기 보고 뭐 좀 더 싼 곳 그리고 좀 평이 좋은 곳 이런 걸 찾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게 의사분들이랑 병원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지 피부 미용 장비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랑은 또 달라요. 시장이 커지니까요. 네, 큐가 일단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술가는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피부과 전문의 분들만 하시던 게 이제 일반이라든지 GP분들이라든지 타과 전문의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병원들이 뭐 응급한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산부인과 이런 것들은 계속 많이 줄어드는데 피부과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술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피부 미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장비 가격이랑 그 소모품 팁이라든지 카트리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네. 장비도 대중화될수록 가격은 같이 낮아지는 게 IT 분야는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장비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신규 장비들이 나왔을 때 프로모션을 위해서 할인을 해서 팁을 무료로 주고 하는 건 있는데 네. 그 기간이 지나면은 팁 가격이라든지 뭐 소모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팁은 뭐 제가 방송 잘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슈퍼챗 그런 팁이 아니고 이 피부 미용기기 뭐 앞에 이게 달려서 교체해서 끼는 그 팁을 말하는 거죠. 그쵸. 뭐 여러분 팁 주신다면 뭐 저는 마다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피부 미용이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은 게 사실은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한 몇 년 됐어요. 최근 근래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정점 아니냐. 아, 이거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뭐 피부 미용 기업들 몇 배씩 오른 기업들이 많아서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뭐 1, 2년 동안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사실 B2C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사실 주가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아직 성장할 여력이 많이 있냐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주변에 차 타는 사람 중에 전기차 얼마나 타나요? 100명 중에 지금? 지금 우리나라 침투율이 지금 2자릿수 됐나? 뭐 한 그 정도 되죠. 만약에 100명 중에 탄 사람 중에 한 95명이 전기차 타고 있어요. 아, 그럼 뭐 끝났고. 그럼 끝난 거죠. 근데 피부 미용 같은 경우도 주변에 물어보면은 뭐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제 뿌띠 시술,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간단한 거, 토닝 같은 시술 좀 일부 받으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유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받으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피부과 혹시 가셔서 시술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지역관 제가 25부터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피부과 다니라고도 많이 하세요. 귀찮아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피부과 가는 비율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거 분장도 클렌징을 비누로 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허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비누로 한 3번 씻으면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인가? 아니요, 피부 좋으신데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피부과 가보시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대 애들이 있고 30대, 40대, 50대 이런 남자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20대는 뭐 깨끗할 텐데 피부. 오히려 이게 트렌드에 좀 변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올드머니룩 영향으로 MZ세대들이 좀 그걸 미리미리 하려고 있고 내 몸에 투자하는 거를 아끼지 않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나이가 들면 또 다시 받을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뭐 100명 중에 한 7, 80명이 시술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이제 세츄레이션 된 상황이 됐죠. 근데 주변에 한번 보시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뭐 여성분들 중에도 피부과 안 가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무덤덤하게 아니면은 뭐 이쪽에 내가 돈을 쓰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깝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성장의 룸은 더 남아있다. 근데 아예 이게 난 피부 관심 없어 라고 해서 아예 안 가는 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또 피부과로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시술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좀 없던 수요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건 좀 뒷부분에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장비랑 시술 종류 이야기할 때 그때 가격까지 얘기하는 걸로. 브릴리에님은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네, 정기적으로 다니죠.
어떻게 구성 뭐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갔을 때 뭐 바르고 뭐 샷 얼마 맞고 보통 뭐 같은 종류를 3회씩 끊고 시술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회를 시술을 끊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뭐 궁금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받으면 어떠지? 그러면 3회 끊고 두 번째 갔을 때 이거 추가해도 되나요? 해서 요건 약간 투자자로서 원장님 새로 나온 장비 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체 자주 가니까 이제 신규 장비 나오면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단계거든요, 지금. 그리고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데모 장비 같은 거 들어오면은 한 번씩 이제 또 서비스도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왜냐면 데모 장비는 이제 업체에서 다 지원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원래 최근 2년 기준으로 이제 시술 받은 거를 좀 나열을 해보면 다른 분들도 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때도 즉각적으로 물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최근 1, 2년 기준으로 받은 것만 쭉 나열을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할 때 보면은 여기 미간하고 이마하고 눈가가 이제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위로 올려도 근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눈가도 지금 안 움직이고 이게 지금 위로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톡스. 네, 맞아. 지금 보시면은 이마에 주름이 지잖아요. 지금 저랑 비교해야 돼요? 네. 눈을 위로 올려보세요. 이러면 저기. 인상 쓰면은. 웃어? 네. 지금 구독자분들 웃어? 인상 쓰면은 미간이 또 이렇게 지고 눈가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제오민을 제가 6개월 주기로. 제오민? 네. 제오민이라는 보톡스를 미간이 보톡스 이름? 네. 눈가를 꾸준히 맞습니다. 요번에 사실. 꾸준히? 네. 6개월 주기로 맞아요. 사실. 6개월 주기로. 원래 6개월 주기 지키는데 이게 방송 나오는 날짜를 세팅을 해보니까 거의 6개월 끝날 때쯤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풀릴 때 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한 달 먼저 맞았습니다. Y스트립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6개월 되기 전에 미리 또 한번 제가 원래 그 기간 엄청 따지는 사람인데 한 달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항공기 정비 기간 아직 안 됐는데 미리 맞아요. 이제 그 정비창 들어가서 그 차례 뭐 시술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톡스 이제 풀려가지고 말하는데 막 근육 움직이고 있으면은. 아니, 근데 약간 좀 움직여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주름이 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접었다 펴 주름이 살짝 젖는 거를 계속 펴는 상태면은 주름이 옅어지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를 안 하면은 주름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안 움직이게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주름이 안 생기죠. 그럼 또 여기 또 뭐 콜라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막. 그 부분 이제 개인의 선호도 차이인데, 어쨌든 주름은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Y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브릴리에님 보고 정지 화면일까봐. 정지 화면 아닙니다. 근데 마스크도 써서 입도 안 움직이지. 그렇죠. 이게 뭐 눈도 웃어도 뭐 티도 안 나고, 눈가도 이렇게, 눈가에도 주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표정이고 이제 포커페이스를 자동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죠. 지금 눈꺼풀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요즘 하도 나오는 그 AI 아니냐. 지금 저는 말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고 신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눈만 봤을 때는 저분은 이제 감정이 없는 분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졸지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분들이, 국내 연예인들은 안 그런데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래서 보톡스를 안 맞아요. 연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인상을 쓸 때 미간이 찡그러지는 거, 여자들 같은 경우도 고뇌할 때 이마에 주름이 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좀 화난 표정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도 안 찡그리고 있구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리우드 배우분들은 그거를 포기하고 나의 주름을 포기하고 연기를 위해서 안 맞으세요. 그것도 이제 그 배우의 가치관에 따라서. 근데 한국 배우분들은, 여성 배우분들은 주로 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역할로 나오신 분이 입 주변에 하나도 안 움직여. 그쵸. 그것도 그렇고, 뭐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기는 맹맹팽팽하게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분들, 여성 연예인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을 볼 때, 눈을 제일 먼저 보는데, 눈도 보고,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느냐 안 받느냐, 미간이나 이마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관리 좀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저마다의 생각에 따라서, 그쵸. 가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제오민인데 네. 일반 보톡스는 요 근육층에 놓아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안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표피나 진피층에 해서 스킨 보톡스라고 또 있어요. 아, 근육 보톡스가 아니라. 네, 스킨 보톡스, 표피층 이렇게 놓는 스킨 보톡스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의사 선생님의 기술로 이렇게 네, 살짝 뜨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사가 이제 일반 보톡스는 깊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스킨 보톡스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얇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깊이 조절을 해서. 그럼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뭐 모공 타이트닝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조도 개선이 되고 약간 피부 타이트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혼식 앞두신 분들이 스킨 보톡스를 좀 많이 맞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약속이나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급하게 좀 끝판왕 같은 느낌? 빨리 좀 컨디션을 올려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스킨 보톡스를 보통 맞습니다.